네, 제 18회 버즈 빅데이터 컨퍼런스 영광의 첫 번째 발표팀인 추적 24시 팀입니다. 네, 먼저 저희는 완전 자동 결제를 위한 무인점포 운영자 트래킹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6개월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저희 팀은 19위 분석 민경원, 신재욱, 이우빈, 최가희 총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신재욱입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주제와 데이터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모델링, 시험 영상 결과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기대 효과 및 한계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제 소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요 소재인 AI 무인 매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사실 이제 AI 무인 매장이라 하면 저희가 길거리에서 가끔씩 볼 수 있는 저희가 직접 바코드를 찍어서 결제를 하는 그런 무인 매장과는 약간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AI 무인 매장이라 하면은 직원이 없이 인공지능이랑 센서 그리고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고객이 매장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기만 해도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그런 시스템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이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 매장 앱을 실행을 해서 입장을 해서 쇼핑을 하고 퇴장을 하게 되면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저스트 워크아웃 프로세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AI 무인 매장의 경우에는 최근 유통업계에 있어서 AI 부분이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AI 기술은 지금 모든 분야에 있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AI 무인 매장의 경우에는 구매라든지 데이터, 시장 데이터 수집에 용이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인력 비용, 특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력 비용이 절감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 최초의 이제 무인 매장인 아마존 고에서 시작해 현재 국내에는 카카오라든지 신세계, 또 파인더스 AI 같이 여러 기업들이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 카카오의 경우에는 총 7명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파인더스 AI의 경우에는 평당 2명까지 최대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한된 공간 내에 이제 인원 제한이 걸리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개선을 하는 게 최종 이런 기업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저스트 워커 테크놀로지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센서가 부착된 카메라가 고객을 따라가면서 이제 구매 목록을 확인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이제 고객이 진열대에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순간 장바구니에 담기고 반대로 이제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으면 장바구니에서 그 해당 물품이 삭제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매장을 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상세 기술로는 먼저 들어온 고객을 추적해야겠죠. 그래서 고객을 추적하고 식별을 해야 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이제 상품을 인식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 재고 및 물류 관리를 위해 RFID 기술이 필요하고 고객의 행위를 판지하기 위해서 센서 퓨전 기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목표는 이 오른쪽에 보시는 여러 무인결제 시스템 과정이 복잡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행동해석 시스템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고객의 행동에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저희의 경우에는 고객들을 확실히 구분하고 각자의 이동을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매장 내에 고객들이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고객분들을 추적을 해야 하는데 서로 경로가 겹치거나 가리게 된다면 올바른 트래킹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겹치게 되면서 고유한 트래킹 아이디 넘버가 서로 스위칭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양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데이터 소개입니다. 네, 먼저 욜로 모델, 트레인 테스트, 그리고 딥소트 모델의 트레인을 위해서 AI 허브 내에 있는 실내 라이다 및 카메라 동기화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2020년에 구축이 되었고요. 약 10만 8천 장의 이미지 사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무인 매장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관련이 있는 성산마트라든지 토이플러스의 CCTV 영상을 참고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단에 보이는 이제 길거리 보행자 및 마트 CCTV 영상을 사용했는데 이의 경우에는 저희가 구현한 모델이 실제로 잘 동작을 하는지 딥소트 모델의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욜로 또는 딥소트 기터브를 통해서 각각 302개 프레임, 2327개 프레임으로 구성이 된 영상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허브에 있는 라이다 데이터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게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고 오른쪽과 같이 화면이 지나치게 어둡거나 보이는 게 없을 때는 저희가 노이즈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측과 같은 것을 사용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수집을 좀 더 데이터를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무인 매장의 특성에 맞는 아까와 같은 노이즈 데이터들은 또 좀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고 결과적으로는 1970개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라벨이 클래스 아이디가 0인, 즉 사람인 경우에만 클래스 아이디로 이제 판별을 해서 해당 데이터들만을 사용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라이다 레이블에서 제공하는 포맷이 욜로 모델과 약간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욜로 모델에 적합할 수 있도록 포매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쳤는데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 즉 정규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델 이미지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의 이제 범위의 좌표값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정규화 과정을 거쳤고요. 모델의 학습 그리고 예측 성능을 좀 향상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의 경우에는 하단에 보이시듯이 이제 입력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로 나눔으로써 결과적으로 0에서 1 사이에 좌표값을 가지도록 노멀라이제이션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모델링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기존 CNN은 이제 이미지를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를 넘어서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넘어서서 로컬라이제이션, 즉 위치를 특정하는 작업까지 진행하는 것을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컬라이제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을 동시에 추적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바운딩 박스, 객체로 판단되는 곳에 상자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먼저 하단의 왼쪽에 있는 강아지 사진을 봐주시면 되는데 왼쪽의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가 강아지인지 단순히 분류를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이고 강아지 오른쪽에 있는 박스가 쳐져 있는 것은 로컬라이제이션, 즉 바운딩 박스로 나타내주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고양이인지 판별하는 과정이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강아지, 강아지, 고양이, 오리 등 이제 다양한 라벨링 작업을 수행해주는 오브젝트 디텍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의 욜로라는 You Only Live Once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력 이미지를 일정한 그리드로 분할한 다음에 신경망을 통과함으로써 바운딩 박스라든지 클래스 예측을 도출해주는 그런 모델인데요. 장점으로는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델이 그렇듯이 좀 작거나 이제 서로 겹쳐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성능이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게 이제 욜로 오브젝트 디텍션의 원리와 모델 구조를 이미지로 가지고 와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모델링에 있어서 욜로 버전 5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욜로 버전 4 모델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능상의 문제로 중간에 욜로 버전 5로 모델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두 가지인 오리지널 그리고 커스텀 욜로 버전 5가 있는데 오리지널의 경우는 말 그대로 기존의 코코 데이터 셋으로 학습을 한 욜로 모델이기 때문에 웨이트 변화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사용을 했던 성산마켓이라든지 토이플러스 마켓 데이터 셋을 가지고 학습을 했던 그런 모델로 이와 오리지널 욜로 버전 5와는 약간의 그 웨이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마치면 트래킹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트래킹은 말 그대로 이제 물체를 추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나온 각 바운딩 박스의 결과를 사용을 해서 이전 프레임과 비교를 하면서 이가 일치하는지, 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매칭해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가장 유명한 모델인 소트 모델에서 좀 더 딥러닝 측면에서 개선을 한 딥소트 모델이라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라든지 헝가리안 알고리즘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먼저 칼만 필터의 경우에는 이전 프레임에 등장한 객체를 이용해서 다음 프레임에 있는 객체를 예측하는 과정이고 아래에 있는 헝가리안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전 프레임 그리고 다음 프레임의 객체들이 서로 동일한지 그 여부를 판단해주는 알고리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딥소트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중간에 오브젝트 디텍션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욜로 버전 5를 통해서 디텍션이 이루어지고 이를 이용해서 이제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욜로 버전 5, 즉 오브젝트 디텍션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트래킹에 있어서도 총 두 가지 측면에서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과 커스텀 욜로 버전 5를 이용해서 트래킹 과정을 거쳤고 이 딥소트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로드 데이터라든지 리테일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딥소트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네네네. 네, 먼저 앞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영상을 보기에 앞서 이제 디텍션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해당 인물이 저희가 추적하고 하자는 인물이 잘 디텍트 되는지 지금 바운딩 박스가 잘 그려지는지 위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을 보시면 잘 되는 듯 보이다가 이제 저렇게 사람이 얼굴만 보인다. 그럼 잘 디텍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뚜렷하게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네, 디텍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있거나 가려진 경우에는 아무래도 디텍션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잘 디텍션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영상이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로드 데이터에 대한 트래킹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트래킹 영상을 보실 때 주의할 점이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트래킹 넘버, 즉 트래킹 아이디가 변하지 않는지, 스위칭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위주로, 즉 이제 사람들이 서로 좀 가까이 지나가거나 좀 겹쳐서 지나갈 때를 위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네, 먼저 로드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 14번 여성분이 오시다가 19번 지나갈 때 잘 다시 포착을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약간 지나가는 측면에서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게 오리지널 욜로 버전 5 모델에 대한 영상이었고, 이제 다시 보여드릴 예정은 저희가 마켓 데이터 셋으로 학습한 커스텀 데이터 욜로 버전 5로 이와 마찬가지로 로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더 둘 다 괜찮게 판단하고 있는 트래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무인 매장과 같이 좀 더 제한된 공간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렇게 밀집된 공간에서는 트래킹 넘버 스위칭이 잘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똑같이 실험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제한된 공간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특히 여기 5번 남성분을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오리지널 욜로 버전 5의 웨이트를 사용한 트래킹 영상인데 5번 남성분이 끝까지 나갈 때 괜찮게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10번 남성분의 경우에는 중간에 42번에서 3번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게 이제 트래킹 아이디가 스위칭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커스텀 욜로 버전 5 모델을 활용을 해서 트래킹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리테일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커스텀 욜로 버전 5 모델이 좀 더 성능이 좋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3번 남성분이 중간에 4번으로 바뀌고 5번으로 바뀌고 4번으로 바뀌고 좀 빈번하게 아이디 스위칭이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성능의 경우에는 다음 슬라이드인 결과 부분에서 다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결과에 앞서서 먼저 성능 지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라고 해서 Average Precision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Precision 리콜 커브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MAP라고 해서 Mean AP라고 해서 각 클래스에 대한 AP 평균을 사용하는 MAP 지표를 사용을 했고요. 다음으로 인터섹션 오버 유니언이라고 해서 모델 객체 검출의 정확도를 판별해 줄 수 있는 지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이는 수식을 좀 더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전체 바운드리 버스 영역에 있어서 서로 겹치는 서로 똑같이 인식한 바운드리 버스의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인터섹션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주는 그런 비율적인 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표 수치적으로 접근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욜로 버전 5 오리지널 모델에 비해서 커스텀 욜로 버전 5 모델의 경우에는 MAP 지표가 약 1% 정도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보이는 IOU 개념에 있어서는 특히 로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5% 정도 향상을 불러일으켰지만 리테일 데이터에 대해서는 10% 정도 성능이 하락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의 경우에 CCTV 영상의 해상도라든지 영상 공간의 넓이 뿐만 아니라 이제 인원의 밀집도에 따라서 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서 기대 효과라든지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렸던 이제 로드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공간이 넓죠. 그래서 면적 대비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엇갈려 지나가더라도 스위칭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비교적 정확하게 추적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마트와 같이 좀 공간이 밀집된 영역의 경우에는 트래킹 넘버가 바뀌는 아쉬운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한계점, 아쉬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무인 매장 데이터의 경우에는 서로 기업들의 자산이다 보니까 보안상의 유료 컨테이너 시도했으나 이제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AI 허브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근접하게나마 사용을 해보려 했고요.
뿐만 아니라 콘텐츠 자원의 한계로 인해 욜로 모델이 꽤 무겁기도 하고 그 이미지 영상 데이터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정말 최적의 성능을 끝까지는 도출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의 경우에는 그 펼쳐져 있는 물건이라든지 고객들에 의해서 신체가 가려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디텍션 자체에 어려움이 존재했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트래킹을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아까와 같이 영상을 통해 아이디 스위칭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유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욜로 버전 4라든지 욜로 버전 5 등 다양한 모델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성능을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텍션에서 넘어가서 트래킹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욜로, 딥소트 모델의 구조들을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과정을 거쳤고, 이제 저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디텍션뿐만 아니라 각각 아이디에 고유한 넘버를 부여하는 트래킹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수행을 했다라는 것에 저희는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좀 더 정확한 훈련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혹은 뭐 사각지대라든지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진 CCTV 영상이 주어진다면 더 높은 정확한 트래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무인 매장처럼 공간 내에 인원이 제한된다든지 제한이 이루어진다면 그들과 같이 좀 더 정확한 트래킹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리고 이미지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정확하게 모델을 발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참고한 논문이라든지 기타브 링크 등 다양한 레퍼런스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첫 번째 발표팀인 추적 24시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